안녕하십니까, 보디빌딩 책코치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거는 헬스장에서 아마 많이 보이는 머신이죠. 어시스트 칭, 그 다음에 디빌딩 운동입니다. 자, 근데 많이 일반인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보통 턱걸이로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보통 보디빌딩에서는 풀업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뭐 둘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등 운동 시에 강조드리는 단어가 있죠. 등 운동의 협력근은 이두근이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일로 와볼래? 일로 와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죠. 네. 표시 보시면은 등 운동할 때도 이두근, 그 다음에 가슴 운동할 때도 삼두근이 협력근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이런 풀업 운동을 하실 때도 그렇고 딥스 운동을 하실 때 이렇게 팔을 쭉 가시다가 팔을 이렇게 다 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등의 자극이 무조건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협력근의 말 그대로 장력이 풀리게 되면은 주동근의 장력도 풀립니다. 그래서 팔을 왜 다 펴면 안 되냐. 예를 들어서 제가 장바구니를 들고 간다고 칠게요. 장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실제로 이두근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장바구니 같은 경우에 이만큼 이렇게 들면은 이두는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두의 장력이 존재하는 구간까지 팔이 접고 펴지는 게 하나에서 두 개에서 세 개 이어나가는 보디빌딩 방식과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랩풀다운하고 이런 풀업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랩풀다운 같은 경우에는 몸통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팔이 이렇게 접고 펴지는 거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푸시업, 그 다음에 딥스, 풀업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손은 고정되어 있고 내가 가서 팔이 접히게끔 만드는 구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결국은 등이라는 근육을 많이 쓰려면 팔이 접히고 펴지는 범위가 커야 되는데, 랩풀다운을 하든 풀업을 하든 여기서 몸이 가만히 있어야 팔이 이렇게 접히는 범위가 커지는데, 말 그대로 랩풀다운 같은 경우에는 바를 이렇게 당길 때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 팔이 접히는 게 아니고 팔이 몸 때문에 딸려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팔이라는 거는 몸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 팔도 딸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몸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팔이 접고 펴지면은 팔이 접히고 펴지는 범위는 크거든요. 근데 몸이 움직인 상태에서 팔을 접고 펴면 팔은 생각보다 많이 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체간 유지가 운동을 하실 때는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팔이 접히고 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팔이 접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려면 내 몸통이 어떻게 하면 잘 유지가 돼 있으면서 얘를 접고 펴는가 핵심이겠죠. 자, 얘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운동의 법칙이 뭐냐면 내가 얘를 당기면 얘도 나를 당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잡고 나오시면 이미 어깨 하강은 끝납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가슴을 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정상적이게 하시려면 얘도 나를 당기기 때문에 어깨 하강은 필요 없다. 그래서 얘를 잡고, 그 다음에 양손 잡으신 다음에 한 발이 이렇게 무릎을 패드에 대고 반대쪽 무릎도 패드에 대면 양쪽 무릎의 압각이 느껴지거든요. 양쪽 무릎의 압각. 걔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내려오시면은 양쪽 손과 양쪽 무릎의 압각이 느껴집니다. 얘 두 개를 느끼고 있으면 몸통 모양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 무릎의 압각을 수평으로 동일하게 유지하시면서 팔을 접다 보면은 딱 멈추는 구간이 생겨요. 그 상태에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유지하시면서 쭉 오시다 보면은 팔이 딱 다 펴지기 전에 멈추거든요. 근데 팔을 딱 이렇게 다 펴게 되면 이렇게 풀립니다. 그래서 어깨도 이렇게 위로 뜨거든요. 그러면 다시 올라갈 때 어떻게 되면 허리를 이렇게 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허리를 꺾게 되면, 여기서 허리를 꺾게 되면 팔이 접히고 펴지는 구간은 생각보다 없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이 접히고 펴지는 범위가 많으시려면 손잡이를 잡으신 상태에서 무릎, 그 다음에 이쪽 무릎 올리시면은 여기서 쭉 내려오시면 세팅이 끝입니다. 그래서 좌우 무릎이 수평선을 유지하게끔 쭉 동시에 오시면 멈추게 되고, 마찬가지
이 두 개를 유지하시면서 오시다 보면 딱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면 반복수를 이어나갈 거면 이 구간에서 이렇게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허리를 꺾으면서 운동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랩풀다운도 마찬가지고 모든 등 운동 마찬가지고 이두근이 더 아픈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등에 안 들어가냐? 아닙니다. 등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두근이 아프냐? 이때까지 이두근을 안 쓰셔서 그렇습니다. 자, 그거는 이렇게 손바닥을 펴서서 확인해 보시면 딱 알거든요. 손 확대해 줄래? 자, 손바닥 보시면 굳은 살이 이렇게 있을 텐데 아마 이두근이 너무 악하게 세신 분들은 이쪽에 굳은 살이 없으실 거예요. 상안이 굴곡이라고 하죠. 상안이 굴곡될 때 사용하는 거는 검지거든요. 저희가 젓가락질을 할 때도 이 검지를 사용합니다. 근데 허리를 꺾으면서 운동을 하셨던 분은 상안의 포지션 자체가 팔이 정상적으로 좁고 펴지면 여기에 힘이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여기에 매달리셔서 제가 말씀드린 무릎을 수평선 유지하고 운동하셨을 때는 정상적이게 하시면은 검지 쪽에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허리를 꺾어 보시면은 새끼 쪽에 힘이 들어가면서 검지에는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운동 영상을 설명드릴 때 협력근에 자극이 많이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정상적으로 운동을 안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 운동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두근에 힘이 들어오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이두근의 장력이 존재하는 구간까지 접고 펴는 게 보디빌딩식 반복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딥스도 똑같습니다. 딥스도 제가 과거랍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가슴 운동할 때 체스트업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딥스 할 때 사진 띄워드릴 건데 딥스 할 때 가슴 운동, 가슴이 좀 우세하게 쓰려고 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안 하세요. 전부 고개를 숙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고개를 숙인 모션을 그대로 들고 가면 체스트 프레스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손잡이 잡으신 다음에 오른쪽 무릎 얹이고 왼쪽 무릎 얹으면 이 무릎의 압각이 느껴져요. 그럼 이 좌우 무릎을 수평선을 유지한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내려가시다 보면 팔이 알아서 접힙니다.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 얘도 쭉 올라오시는데 마찬가지 얘도 팔을 다 펴게 되면 몸이 이렇게 서버려요. 그러면 내려갈 때 이렇게 가면서 어깨 관절에 부담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반복수를 좀 이어나가고 싶다. 일로 왔지, 그죠? 그래서 반복수를 좀 이어나가고 싶다. 이쪽 손 잡으시고, 이쪽 손 잡으시고. 풀업이랑 똑같습니다. 오른쪽 무릎 얹이고, 좌측 무릎 얹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셨다가 이 정도 범위까지 오시고, 이 무릎 수평선은 유지하시고, 자, 이런 어시스트 머신의 장점은 뭐냐면 체중 부하를 좀 줄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의 기능이나 힘이 좀 부족하시다 하면은 어시스트를 많이 하시면 되고, 뭐 나는 좀 잘할 수 있다, 이 규칙을 지키면서 잘할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발을 이렇게 공중에 띄우신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은 잘 못하는 거냐면 발이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발이 막 요동치시는 분도 있어요. 풀업도 마찬가지. 풀업도 오른쪽 왼쪽 얹으면 이렇게 다리가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이게 하는 패턴이 아니니까 이렇게 어시스트를 좀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서 초보자분들도 이렇게 체중 부하를 좀 줄이셔서 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